내공예임 할게요. 앞에 내용은 좀 복수 삼아서 간단히 살펴보고, 자,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빅뱅 우주론 1억,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 한 점에서부터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이론이고, 뭐 증거는 있고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다 이 이론을 믿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틀렸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생겨났을 때 물질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일정한데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밀도나 온도는 감소합니다. 밀도나 온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것들은 사실 수정을 해 갑니다. 빅뱅 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뭐 급팽창 이론 뭐 이런 거를 도입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빅뱅 우주론이 확립하는 과정은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근데 외부 은하를 관찰했더니 이렇게 적색 편의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적색 편의. 적색 편의라는 거는 이제 멀어지는 빛을 관찰하면 적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원래보다 적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하는 건데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가 후퇴하고 있다.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후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면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으면 우주 전체적으로 커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하 자체만 멀어진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커져야지만 이 관찰 결과를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모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내죠. 그러면 그 예전에는 이제 부피가 작았구나. 예전에는 크기가 작았구나. 그래서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팽창을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이거를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모프랑 호일이 주장을 하는데 가모프가 맞는 거고 호일은 틀린 겁니다. 호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기면서 팽창한다. 팽창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생기면 밀도는 변하지 않고 온도도 안 변해야 됩니다. 온도도 이것도 온도 일정한 건데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가모프랑 호일이 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가모프 다음 호일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주장을 해서 가모프 말이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파장과 거의 일치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됩니다. 펜지어슨과 윌슨이. 그래서 이게 증거죠.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호일 말이 틀렸고 가모프 말이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한 1800년대에 돌턴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900년대 되면서 원자, 핵,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도 있다. 여기까지도 1900년대 한 30년? 뭐 그때까지는 이런 것까지 알았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깨져가지고 쿼크가 나온다. 이런 거는 입자가속기가 개발이 되면서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충돌을 시켜서 나오는 그 소립자들을 봤을 때 쿼크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여기 빠진 건 아니지. 전자랑 쿼크가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 가장 작은 입자. 이 둘을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가 먼저 생겨요. 기본 입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혼자 있으면 수소의 원자 핵이고요.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있어요 혹시? 그 다음에 원자 나중에 한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여기서 처음에 사실 이게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빅뱅 우주론 얘기하다가 막 계산을 해보고 이러니까 이때는 엄청 빠르게 팽창해야지만 물질이 만들어지겠구나. 만약에 급팽창 안 했으면 물질이 안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반물질과 물질이 결합하면서 그 빛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급팽창 이론이 도입이 된 거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자가 더 많은 7대1로 이렇게 바뀌죠. 우주가 식으면서. 그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 하나 있지, 요거 하나, 요거 양성자 하나 있는 거는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게 헬륨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랑 모이는 거는 38만 년 후죠. 이게 38만 년 후에 전자랑 모이고, 요때 빛이 빠져나왔는데 요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지. 근데 여기까지가 한 3분 만에 됩니다. 3분 만에. 그리고 보통 예전 책에는 한 10억 년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요즘 책은 좀 바뀌긴 했더라고. 한 7억 년에서 한 8억 년? 이 정도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아무튼 한 10억 년 정도 후 지나면 별도 만들어지고 은하도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한 것 같고, 38만 년 되었을 때 전자랑 결합하면서 빛이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네. 전자들은 빛의 경로를 방해합니다. 전자는 빛의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우주,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약간 빛이 산란되는 그런 불투명한 우주였고,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서 원자가 되면서 빠져나온 겁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그런 표현도 아셔야 돼요.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 이때는 투명한 우주다. 그런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펜저슨과 윌슨이 실험을 하는데, 좀 벨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실험하거든요. 뭐 요런 데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요런 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파 같은 거 측정했나봐요. 근데 자꾸 방해 전파 같은 게 생기는 거야. 막 이상한 잡음이 있는 거예요.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거를 놔둬도 뭐 여기 뭐 비행기도 없고 뭐 별도 없고, 뭐 별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냥 빈 공간에 놔두는데도 자꾸 잡음이 껴. 그래서 막 여기에 새똥도 있고 막 이랬거든. 그런 거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그래서 그거를 이거 가모프가 얘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주 전역에 깔려 있다. 그걸 알게 되고, 자, 그때 처음에는 한 3000 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지는 거였는데,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아셔야 돼.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말을 아셔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빛이. 온도가 낮은 애가 파장이 긴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져서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복사선으로 관측되는데, 이때 복사선이 이제 마이크로파 영역입니다. 마이크로파 써놔요. 그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마이크로파 영역의 복사선이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켈빈 정도의 그 우주 평균 온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고르지만 미세하게는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다 발견돼. 그런데 완전 똑같진 않다, 이런 얘기. 완전 똑같진 않다. 그러면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은하와 별이 태어날 수가 있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은 원래 고온의 물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이. 근데 그 별 주변에 뭐 기체가 있거든요. 그런 기체를 뚫고 나올 때 그 기체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흡수를 한 거기 때문에 기체의 성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방추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는 이미 뭐 가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되게 높으면 이렇게 들떴던 전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빛이 방출됩니다. 그게 이제 방추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돼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종류가 똑같으면은 그 위치가 같습니다. 방추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실험에서 실험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실험실에서 뭐 헬륨이나 이런 거 놔두고 실험을 해. 그러면은 방추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별빛 스펙트럼이랑 비교해 가지고 저 별에는 어떤 원소가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1대1이었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흡열 반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7대1의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12대4잖아. 질량수가 12대4. 개수비도 12대1이긴 한데 개수비보다는 질량을 물어보니까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 또 이걸 주장을 했는데 별빛의 선 스펙트럼을 관측해 보니까 맞아, 이게 빅뱅 우주론 증거는 두 개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도 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한 것도 증거돼. 됐었죠? 개념식 퍼보기. 자, 138억 년 전에 팽창해가지고 지금의 우주에 이르렀다. 빅뱅 우주론 맞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호일이 아니라 가모프고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A는 원자 쓰시면 되고, 혹시 안 한 사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원자 핵 쓰면 되는 거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쿼크라고 한다.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가 있고요.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만드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 있죠. 양성자 1개는 수소의 원자핵에 해당하고요.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 거고, 양성자 1개, 전자 1개가 결합하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이런 말이 맞아요. 이게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이런 표현 되는 거야. 원자가 생성될 때 물질에서부터 빠져나온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
요거는 검은 바탕에 선이 있으니까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시면 되고,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돼요. 방출 스펙트럼. 이건 흡수 스펙트럼. 이거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 쓰시면 되고. 자, 우주 전역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물어봅니다. 괜히 12대1을 이렇게 너무 눈여겨보다가 12대1 쓰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질량비예요, 질량비. 3대1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은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림에 은하가 늘어나는 애도 막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호일의 우주론인 거고요. 정상 우주론이고, 은하가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4번. 자, 옳은 거 초고밀도 상태에서 폭발로 시작된 게 맞고요.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입자가 생성되는 것도 맞고, 빅뱅 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다.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다 맞네. 5번. 자, 입자 생성 과정인데 전자랑 쿼크가 처음에 생긴 거야. 뭐 여기 쿼크는 빠져 있지만 생기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양성자, 뭐 가부터 써야겠다. 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2개씩 모여서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라는 말은 전자랑 결합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라 3번 없어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빅뱅이 일어난 후 생성된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제 기본 입자라고 되잖아요.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입니다. 기억니은 1번. 그 다음에 자, 수소, 원자, 핵 속에 있는 입자. 쿼크 있고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는 그냥 수소는 없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없네. 답이. 원자 핵이고 있는 전자를 빼야겠다. 니은 디귿 3번. 근데 이게 만약에 중수소다. 중수소면은 중성자도 있는 겁니다.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3중수소다. 3중수소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알겠어요? 근데 전자는 다 하나입니다. 왜냐면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합니다. 근데 양성자에 쿼크가 들어있잖아. 그쵸? 쿼크가 뭐해서 양성자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3번 고르는 게 맞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가 결합합니다. 물론 양성자는 UUD야. UUD. 쿼크 2개, 다음 쿼크 하나. 중성자는 UDD입니다. 쿼크 하나에 다음 쿼크 2개.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는 거고요. 뭐 헬륨 3도 있는데 그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하나인데, 이렇게 3, 2, 2, 3, 2, 2, 5번 고르면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할 차례인가요? 네. 3분이 될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닌 거. 전자가 생성되었다는 그 전일이지. 3분이 될 때까지구나. 미안해. 뭐 이런 거 생겨났고, 양성자 생겨났고,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고, 요거네요. 전자 원자핵 결합하였다. 이거는 38만 년 후. 38만 년 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D는 전자를 이 전자고 원자 핵이고 요거는 양성자나 중성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양성자나 중성자. 이건 쿼크. 옳지 않은 거. 이거 맞고. G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입자이다. 이 쿼크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D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성 전자니까. A가 생성될 때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었다. 아니고요. 원자가 생성될 때 원자. A가 아니라 원자. 원자가 생성될 때. 자, 원자의 구조이다. 헬륨이지 헬륨. 왜냐면 양성자가 두 개 있잖아. 그럼 헬륨입니다. 헬륨은 2번인데 이 원자 번호가 2라는 뜻은 양성자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원자 핵에 전자 두 개가 결합된 거 맞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소. 네, 헬륨은 2등이고요. 수소가 가장 풍부하다. 그 다음에 10번에 자, 이 A는 쿼크를 의미하고요. 쿼크. 그쵸? 아니, 여기 전자. 왜냐면 나중에 전자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파란 애가 전자겠지? A가 쿼크고요. 가에서 다로 갈수록 우주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 이건 계속 그런 거야, 계속. 계속 온도 낮아지는 거야. 나에서 다로 변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그거는 아직 결합을 안 했잖아. 그쵸? 이게 지금. 전자랑 아직 결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아니고요. 나중에 원자가 생성될 때니까 답 3번이죠. 그림을 잘 보셔야죠. 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에서 전자는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기 맘대로인데 나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맞죠?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우주는 점차 투명해졌다. 맞죠? 투명해졌다라는 말이 빛이 이동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인지 어떻게 아냐면 양성자가 몇 개니? 양성자가 두 개지. 전자도 두 개고. 그거 보고 아는 거야. 헬륨은 양성자 두 개야. 양성자가 하나면은 수소입니다. 원자 핵에 전자가 두 개가 결합하여 생성되었다. 맞죠? 우주에서 가장 뭐지? 미안해. 다 안 넘겼구나. 똑같은 거 있구나. 12번 우주 배경 복사가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로 퍼져나간 시기는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이건 W맵이라고 하는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찍어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데 어떤 곳은 뭐 이렇게 온도가 약간 높은 곳도 있고 온도가 낮은 곳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고 빅뱅 우주를 지지하는 증거고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균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체로 균일하다 이런 게 맞는 겁니다. 대체로 균일하다. 완전하게 균일한 게 아니다. 3번. 자, A 시기에 원자가 생성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 나왔을 때 맞고요. A 시기 이후로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 길어졌다. 파장은 계속 길어집니다. 네, 파장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온도는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지고. A 이전에는 불투명했다. 불투명했다 맞는 표현이다. 이게 뿌옇다라는 거야. 뿌옇다. 투명한 게 아니라 5번이 답이고요. 자, 원소에 따라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선폭이 다른 것은 밀도 차이 때문이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굵은 게 있다. 그럼 그게 많은 거예요. 그 밀도가 높은 겁니다. 별 S에서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 수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사실 수소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수소가 없을 수가 없고요. 어떤 별에는 사실 수소는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선을 그어 보시면 아는데 수소가 있죠. 5번 답이고 16번에 자, 요거는 이제 수소 원자 핵이죠. 요건 헬륨 원자 핵이고 얘가 양성자인 거지. 얘가 양성자. 그래서 가가 수소 원자 핵이 남았고 양성자에 해당하건 남았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맞고요. 나의 질량은 가 질량의 4배. 4배입니다.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이 비슷한데 아무튼 가보다는 나가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게 4배 많잖아. 그 질량이 약 4배가 되는 게 맞고요. 가가 더 많은 양 차지하고 있죠. 5번 틀렸죠. 자,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사실 우주 배경 복사 관측된 거 맞고 헬륨과 수소가 이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 거 맞고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 뭐 이거만 가지고 는 모르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자들이 3대 1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이 흡수선의 위치를 빅뱅 우주론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다 꼭 빅뱅이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사실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요거를 알아낸 거는 맞는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자, 중수소 원자 핵은 원자 핵의 중성자가 결합하여 생성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가 하나가 있는 건데 수소 원자 핵은 원래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고 중성자가 결합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수소 원자핵이 결합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맞죠? 지금 그림상 보시면 색깔 보시고 그쵸? 예, 맞습니다.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4배가 됩니다. 4배. 예. 기억니요. 만약에 중수소에는 2배다. 이렇게 써있으면 또 맞아요. 여기에 이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중수소 원자핵의 2배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인데 3켈빈의 복사선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동일하다. 이게 대체로라는 말을 읽으셔야 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틀린데 대체로 동일하다는 맞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는 거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파장이 길어집니다. 한번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는 약 1대1이다. 아니잖아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7대1이죠. 7대1.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 남아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다. 맞죠? 3번 4번에 우주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각각 어떻게 변했냐. 우주와 밀도는 둘 다 감소합니다. 그 이유를 써라. 우주가 팽창해서 그러긴 하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와 온도가 감소했다. 뭐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태양의 대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소마다 흡수하는 그 파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분석하는 태양의 대기를 알 수가 있다. 되시지요? 이거를 근데 이게 태양의 대기가 사실 뜨거운데 그 뜨겁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방추 스펙트럼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전기 에너지 줘가지고 나오는 빛 분광기를 봐서 관찰하는 겁니다. 요 다음 것도 숙제로 내줬죠, 그쵸? 좀 이따가 할게요. 17쪽까지는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진도 나갈게요.